판도라입니다. 아마존입니다. 클랑펄입니다. 른 교수입니다. 책보다 별책 부록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책보다 별책 부록. 자,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무대로 입장을 해서 연주 전에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 혹은 무대 아래 오케스트라 피트에서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이 연주 전에 필수로 하는 행동이에요. 무대에 왜 나와서 조율해요? 나오기 전에 미리 하고 나오면 안 돼요? 미리 하고 나와도 되는 악기도 있지만 워낙 민감해서 공간의 온도, 연주 방법 등등에 따라 연주 중에도 음높이가 달라질 수 있어서 각자 하고 나온 다음에도 무대 위에서 연주 직전에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연주 중간에 한 번 더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인터미션이라 그러죠. 어떤 스테이지, 그 무대 사이사이 쉬는 시간에 각자 자기 악기를 다시 하기도 하고, 어떤 곡을 연주했는데 다음 곡을 연주하기 직전에 팀파니 같은 악기는 곡의 어떤 특징 때문에라도 조율을 새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연주를 할 때 그러니까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특히 현이라고 하면은 계속 현을 오래 쓰다 보면 얘가 조금씩 풀려가지고 기타도 계속 치면 좀 풀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좀 중간에 바뀌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반드시 현악기, 그런 현으로 쓰는 악기만 바뀌게 되나요? 현도 물론이지만 오히려 현보다 관악기가 더 예민한 것 같아요. 관악기라면 그 크고 이제 금관처럼 이렇게 큰 악기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목관악기, 그 중에서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리코더 있잖아요. 그 리코더만 해도 중간에 조율이 되게 많이 틀어져요. 음높이가 되게 많이 달라져요. 그게 이제 입김을 불어서 연주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습도가 차면서 안쪽에 있는 나무가 살짝 부풀기도 하고 그럼 관이 좁아질 거 아니에요. 좁아지면 통로가 좁아지니까 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악기인데도 두 개를 놓고 중간에 바꿔서 연주하고 그러기도 할 정도로 조율이 많이 바뀌는 그런 악기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는 오보에가 그렇게 틀어지는 게 좀 적은 악기인데, 이제 오보에가 A음, 그러니까 라 음을 주고 나면 그 다음에 악장이 자기 악기를 튜닝하고 그 다음에 전체 오케스트라가 그 A 음을 맞춰가면서 같이 조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악장은 과장, 부장, 팀장 할 때 그 장이죠? 그렇죠. 네. 1악장, 2악장. 이랬죠. 그래서 그런 거 보셨죠? 오케스트라 연주했는데 그 독주로 나오는 독주 연주자도 그렇고 지휘자도 그렇고 연주가 잘 끝나고 나면은 그 첫 번째 앉아있는 그 바이올린의 첫 번째 주자, 저희가 지금 악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랑 악수를 하거나 수고했다고 인사를 하죠. 그리고 조율이 다 된 걸 확인하는 것도 악장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오보의 주자가 첫 번째 음을 주고 그 소리를 들은 다음에 악장이 조율을 해요. 그 다음에 단원들이 모두 조율이 끝났죠? 그렇게 해서 준비가 됐다는 걸 확인하면 그 이후에 지휘자가 이제 입장을 합니다. 그러면 연주하기 전에 그 조율은 오보에로 먼저 한다고 했잖아요. 네. 오보에를 연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그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귀를 믿고 그렇게 조율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귀를 믿고 하는 거예요, 사실. 소위 말하는 절대음감, 상대음감 이런 거를 가지고. 대부분은 그런 셈이에요. 왜냐면 그래서 실제로 튜닝이 얼마나 잘 됐느냐에 따라 그 연주자들의 절대 감각에 따라 연주의 퀄리티가 정해지기도 하니까요. 어떻게 얼마나 잘 듣고 감각이 있는지, 그 튜닝을 어떻게 하는지, 그게 실력이랑 연결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바이올린 같은 경우 이게 현을 짚어서 내는 악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정확하게 들으면서 연주할 줄도 안다는 셈이 되니까 좀 직결되는 문제죠, 사실. 그러네요. 귀로 듣는 감각은. 가끔 연주 시작을 했는데 그 조율이 덜 된 상태에서 시작을 하면 연주 중간에 계속 이제 그 소리들이 방해를 하죠. 뭔가 거슬리게끔 그렇죠. 음이 맞지 않는 누군가가 하나가 있고 망한 거죠. 만약에 그러면은 귀가 그래도 조금 뭔가 불안하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튜너라든가 요즘 핸드폰으로 봐도 기타 튜너 같은 앱만 깔아도 팅 하나 현을 튕기면은 이게 이걸 잡아주잖아요. 그런 걸 쓰기도 하나요? 그런 걸 이제 쓰기도 하죠. 근데 오케스트라에선 쓰지 않죠. 오케스트라 안에서는 오보의 음을 기준으로 나머지 악기들이 조율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고, 독주 연주할 때도
조율을 쉽게 바꿀 수 없는 피아노 음을 기준으로 A음을 맞춘다든지 그 튜너로 맞추든 아니든 중요한 건 그렇게 맞춰도 내가 음이 그 들을 줄을 모르면 아까 말씀드렸던 짚어서 내는 악기들은 약간은 불안정하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죠. 사실 음이 조금 높거나 조금 낮아도 사실 제 생각에는 이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다만 모든 악기 연주자들이 같은 소리를 낼 수 있으면, 같은 음에 같은 높이를 맞출 수 있으면 연주를 했을 때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누구는 조금 높고 누구는 조금 낮고, 근데 그거를 악장이 컨트롤 못했거나 뭐 실내악이어도 실내악의 뭐 대표하는 연주자가 그걸 컨트롤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전체 공연의 퀄리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맞아요. 중요한 조율이다. 그래서 실제 오케스트라에서는 한 명씩 결국 조율을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하다면 튜너 가져와가지고 기계 가지고 한 명씩 그 수십 명의 사람들을 한 명씩 다 하면 아름다운 소리가 될 것 같지만 이제 그러지 않는 거죠. 연주는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들으면서 화음을 잘 이루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공간에 왔을 때 그 공간의 울림과 뭐 현재 습도와 악기의 변화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동일한 형태의 음을 연주를 할 수 있으면 하모니를 연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면 적당하다 하는 그 우리 보통 얘기하는 헤르츠가 지금은 440으로 조율을 하는데 18세기까지만 해도 432헤르츠의 조율을 했대요. 악기나 시대나 어떤 공간 그리고 지휘자에 따라서 또 작곡가에 따라서 이 곡은 어떤 느낌으로 하고 싶다는 거에 따라서도 조금 조율의 차이를 둘 수가 있어요. 하나하나 맞추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440을 갑자기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440에 여러분도 어렸을 때 소리곱새라고 땡 치면 이렇게 U자형으로 생긴 쇠막대기 있어요. 그게 땅 쳤을 때 1초에 440번 무르르르 떨면 거기서 음이 하나 나오는데 그걸 이제 저희가 그걸 도레미파솔 라 음을 440번 1초에 떨는 소리로 정했어요. 그래서 근데 440번 떠나 441번 떠나 439번 떠나 저는 구분을 못합니다. 근데 좀 전에 판도라님이 예전에 18세기 때는 라 음을 440번 떠는 소리가 아니라 뭐 432번 떠는 소리를 했었다. 그럼 음이 조금 낮겠죠. 살짝 낮겠죠. 이제 뭐 전체적인 분위기가 약간 뭐 가라앉거나 그럴 수 있는데 귀가 굉장히 좋으신 클래식 연주자들은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하여 제가 전에 클랑폴님하고 판도라님한테 내가 테스트 해보겠다. 440하고 441, 442 들려줄 테니까 맞춰봐! 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하게 되면 별도 컨텐츠로 뽑아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맞췄나요? 기억도 안 나네요. 못 맞췄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랬나요? 갑자기 급 질문 생겼는데 네. 그러면은 지금 라음이 440헤르츠라고 현대 지금 정의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밑에 바로 밑에 있는 솔은 몇 헤르츠예요? 220은 한 옥타브 낮은 라, 880은 한 옥타브 높은 라. 220, 440, 880 두 배 배수로 나가네? 네, 배수로 나가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도 이 사이의 간격은 달라요. 똑같진 네, 않아요. 똑같지 않고 좀 다른데 우리가 지금 피아노라고 하는 이 악기는 평균율 악기거든요. 이거를 약간 동일하게 조율을 해놓은 거예요. 그 간격을 가능한 한 동일하게. 그래서 원래 자연 배음과는 좀 다른 형태의 소리가 나게 되고 뭐 우리는 사실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하지는 못하지만 비교해서 듣게 되면 자연 배음열의 소리는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같은 도미솔 코드, C 코드를 치더라도 좀 더 따뜻하고 평균율로 조율되어 있는 걸 쓰게 되면 그것보다는 덜 따뜻하고 자연배음하고 평균율 얘기를 갑자기 하셔가지고 또 보다가 끄실까봐 제가 대충 설명해 볼 테니까 네. 맥락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봐 주세요. 이렇게 도를 피아노에서 땅 치면 여러분들 맨 먼저 도가 들리겠지만 잘 들어보면 도 다음에 솔도 들리는 것 같고 미도 들리는 것 같고 뭐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음이 같이 들리는 걸 배음이라고 했을 때 원래 도를 딱 쳐서 만약에 도가 100Hz다 아닌데 이제 100이라고 예를 들게요. 그랬을 때 자연적으로는 미가 뭐 한 150.98765 이게 자연 배음 헤르츠라고 치고 솔은 뭐 200.32789 이렇게 헤르츠가 있는 게 자연적인 배음인데 우리가 약속을 할 때는 그 뒤에 소수점자까지 다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클랑폴리님이 말씀하신 평균율은 150.9789 이거 뒤에 소수점 지우고
그냥 미는 150이라고 정하자. 뭐 솔은 200.387이 자연적으로 울리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솔은 200으로 정하자. 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비슷하네요. 네, 맞아요. 바로크 시대는 432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음을 기준으로 우리가 여러 악기들이 이렇게 같이 합주하는데 기준이 되는 악기가 있고 그거에 맞춰서 조율을 해서 연주를 한다는 점이 흥미로운 거예요. 현대 악기들은 440Hz의 기준으로 맞춰서 모두 조율을 해요. 세팅돼 있는 악기, 예를 들어서 피아노나 이런 악기는 조율을 그 자리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피아노랑 같이 있는 곡을 연주를 한다. 그럼 이제 피아노에 맞춰서 나머지 악기들이 다 세팅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옛날 악기, 고악기라든지 아니면 세팅 자체가 이제 뭐 일반 클래식 악기가 아닌 다른 악기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악기 자체가 갖고 있는 헤르츠가 있다. 좀 낮게 돼 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악기에 맞춰서 모두가 다 이제 조율을 하게 되죠. 관악기도 이미 우리가 440에 하게끔 익숙해져 있지만 뭐 약간 빼거나 해서 길이를 좀 늘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음을 좀 낮춰주거나 뭐 그렇게 조율을 하곤 하죠. 현실 세계에서는 특히 락 밴드가 젊었을 때는 보컬이 고음을 잘 내다가 나이가 들면 고음을 못 내요. 그래서 나머지 밴드 악기들이 젊었을 때만큼 고음이 안 올라가는데 갑자기 슬픈 얘기 하시는 거예요? 노래방에서 마이너스 누르면 이렇게 반 키씩 내려가거든요. 그 밴드가 성장하고 오래될수록 나중에 콘서트에 가서 들어보면 이게 앨범으로 듣는 것보다 음이 키가 낮아집니다. 점점. 눈물 난다. 맞춰주는 거죠, 보컬에. 악기 중에서 이제 조율을 하는 기준으로 쓰는 악기가 오보에라고 네. 들었는데 원래 악장이 원래 지휘자 다음이라 가지고 악장이 가지고 있는 게 원래 바이올린. 그 바이올린 이 기준에 대되는 게 아닌가요? 왜 하필 오보에를 기준으로 쓰는 거죠? 악장도 누구한테 받아요. 지금 말씀하신 오보에한테. 오보에한테. 네. 그래서 오보에한테 그 소리를 받아서 악장이 나머지를 주죠. 악장이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먼저 맞추는 셈인 거예요. 네. 오보에가 기준인 이유는 오보에가 오케스트라 안에서는 흔들림이 없는 악기이기 때문이에요. 오보에가 어떻게 생긴 친구죠? 어떤 악기 아세요? 클라리넷 아세요? 알죠. 네, 클라리넷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 미션 영화 주제곡이었던 가브리엘스 오보에. 네, 그 곡이 굉장히 유명해서 그 소리가 정말 오보의 특징을 잘 가지고 있는 정말 선명하고 그러면서도 목가적인 부드러운 소리의 연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전달력이 굉장히 좋죠. 멀리서도 잘 들리는 악기여서 수십 명의 오케스트라 단원들한테 잘 들리는 소리이기 때문에 습도에도 좀 덜 민감한 편이라 오보에가 기준이 됩니다. 오보에가 들었을 때 이렇게 꽂히는 소리예요. 이렇게 뭔가 변동이 있거나 진동이 있어서 우리 노래 부를 때도 이렇게 하고 부르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걸로 따지자면 오보에는 딱 꽂히는 소리 이런 느낌이라서 네. 클랑폴의 웃음소리 같이. 그렇죠. 저도 지금 그 생각했어요. 여러분? 클랑폴 같은 목소리가 오보에고요. 제 목소리는 클라리넷이에요. 정말 안 맞네요. 어쩐지 오보에가 마음에 들더라. 저는 이제 조율 장면을 실은 콘서트를 많이 가서 보는 스타일이 아니라 가지고 잘은 못 봐요. 그런데 지금 아까 보여주셨던 그런 조율 장면 소리를 들으면은 마치 연주자들이 진짜 연주를 하기 전에 치르는 의식 같은 리추얼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연주를 잘하게끔 해주소서 같은 느낌으로 한번 똑같이 음을 맞추고 관객도 그걸 맞춰서 이제 그 소리가 나오면은 자, 조용히 하자 핸드폰 이제 끄고 조용히 한번 경건하게 들어보자. 이제 하려나 보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영화관에서도 그 영화 하기 전에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오고 나서 관객들이 앉아요. 그러면은 이제 불 꺼지고 딴딴딴 따단 따단 이렇게 불은 꺼졌어. 근데 영화 하기 직전에 안내 막 나오고 막 이렇게 뭐 쇼박스 이러면서 나오는 애 있잖아요. 그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영화관 장면이. 그래서 저는 제 곡에다가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쓴 곡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암전 상태에서 불 켜지면서 뭐 그 등장하면서 그리고 이제 조율하는 것까지를 이제 그 앞전에 뭐 영상이나 연극하는 사람이 뭔가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악기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맞추고 그 다음에 연주를 하는 그 과정까지를 다 곡 안에 집어넣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게 하나의 작품이 되게끔 한 부분이 되게끔 넣어주세요. 우리 컨텐츠에. 콘텐츠예요? 음원으로 있어요. 음원으로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아니 그래서 이런 얘기 하는데 아마존이 아니 너무 임팩트가 없는 일이다. 왜 이렇게 미리 준비하고 짠 나와야지 라고 했는데 오히려 클랑폴은 그거를 한 작품으로 이렇게 한 부분으로 승화시키셨네요. 이것도 쓸 줄 몰랐지? 뭐 이런 느낌으로.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를 딱 들으러 가서 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나는 베토벤의 운명이 딱 시작이 되는데 빠바바밤을 딱 제일 먼저 듣고 싶은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한참 듣다가 빠바바밤 하면은 이게 약간 뭔가 극적인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굳이 그게 나와서 해야 되나. 그런 극적인 효과를 노릴 때는 미리 조율 다 해놓고 믿어야지. 이게 악기를 그 정도도 못 믿으면 이 패그라고 그러죠. 줄감개인데 그렇게 허접하게 안 만들거든요. 이렇게 잘 만드는 좋은 바이올린 사가지고 5분 전에 튜닝하고 믿고 빠바바밤 한번 들려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저 이런 경우 있어요. 예전에 여름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던 건데 겨울에 저희 대학교 때 이제 플룻을 배웠었거든요. 근데 플룻을 시험 보는 날이었는데 이제 바깥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시험장을 딱 들어갔는데 선생님들 있는 공간은 따뜻한 거예요. 갑자기 악기가 소리가 안 나. 소리가 안 나요? 네. 그래서 한참 그 안에서 불고 따뜻하게 막 하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악기가 온도에 그렇게 민감해요. 순간 갑자기 소리가 안 나요. 아니 그러니까 밖에 있다 나오진 말고 따뜻한 데 둬야죠. 튜닝해서. 악기는 먼저 들어가 있고 제 입은 나중에 데워서 이제 연주하는 걸로. 지금 얘기하는 거는 기준이 있는 음악, 그러니까 비교적 고전시대 음악 전후의 음악 있잖아요. 화음이 잘 이루어져야 되니까 모두 우리 이거에 맞추자 이런 게 좀 있는 거고, 요즘엔 곡마다도 좀 다르게도 합니다. 이렇게 오케스트라를 연주하기 전에 어떻게 악기들이 조율을 하는지, 기준이 무엇인지, 왜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클랑폴만 해도 조율하는 과정까지도 음악으로 만들었는데 클랑폴보다 이 생각을 먼저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몇 년도예요? 에드가 바레즈라고 하는 작곡가가 1946년도에 튜닝업이라는 제목의 곡을 발표했습니다. 말 그대로 조율을 의미하는 그런 작품인데 튜닝업이라는 작품 소개하면서 저희는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